What's up guys, this is Belle from Cambly.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블리의 이승입니다. 전 영어 회화 기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학연수가 있거나 유학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해외 살다가 돌아오신 분들,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공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초 영어는 되는데 뭔가 세련된 영어를 하고 싶어, 혹은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 보고 낚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하버드 다닌 사람 맞고요. 졸업은 네, 끝내지는 않았는데 한때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 너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못 믿으시겠으면은 네이버에 캠블리 이희승 이렇게 찾으면은 증거 자료가 찾아질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야흐로 시간은 2009년.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은 취직을 해야지 왜 또 공부를 하고 있냐며 구박을 받으면서 대학원 원서, 포트폴리오, GRE 공부 등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유학을 준비하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뉴 GRE 전에는 한국에서는 GRE를 PPT밖에 칠 수 없었고 컴퓨터로 치려면 일본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됐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갈 돈도 없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9월, 10월에 치러지는 PPT를 한국에서 시험을 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학부도 나왔는데다가 SAT도 준비를 한 적이 있었고 GRE 학원을 다니는 거는 시간도 좀 아깝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대로 영어 공부를 진짜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때 주로 했던 것이 신문 읽기랑 에세이 적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신문은 그 당시에 구독했던 것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이라는 신문인데 중앙일보에서 구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은 뉴욕타임즈로 바뀌었나? 네,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로 된 글 중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진짜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설 페이지, Opinions and Views 이렇게 두 바닥이 사설로 되어 있는데 그 글들이 진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유인즉슨 신문 기사는 형식에 맞춰서 팩트를 기반으로 글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사설은 아무래도 그런 형식에서 살짝씩 벗어나는 것이 좀 더 잦거든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뉴욕타임즈를 구독하면은 이런 모양인데 이 두 바닥을 꼼꼼하게 읽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읽는 방법에도 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 학습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 영어에서 어휘의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간혹 단어만 떼어가지고 외우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물론 시험을 준비할 때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실전 영어에서 단어를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를 단어장에 적고 단어 뜻을 찾아보는 것을 더 권장을 합니다.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글 뜻만 외워가지고는 잘못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글을 읽는데 이거를 다 단어장에 적어두거든요. 네, 그 단어 뜻을 찾을 때 영한으로 찾을 때도 있기는 한데 영영으로 종종 찾을 때도 있어요. 특히 한국어로 찾았을 때 의미가 너무 간단한 것들? 예를 들어 word, 이 단어를 영한사전에서 찾으면은 칭찬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영영사전에서 찾으면은 to praise, extol,
그냥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을 기리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너한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단어 사용이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정확한 뉘앙스를 알기 위해서 영한사전, 영영사전 이렇게 둘 다 찾아보면서 단어 뜻을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를 찾을 때 동사에 전치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목적어가 같이 나오면은 그것을 함께 적어두어요. 여기까지는 단어. 그리고 또 했던 것이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옆에 적어가면서 읽었어요. 보통 이렇게 영어로 오랜 시간 동안 읽다 보면은 눈은 문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내가 방금 무엇을 읽은 거지? 그렇게 멍 때릴 경우가 가끔, 아니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는 문장을 적는 거죠. 처음에는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이게 한번 습관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속독이 훨씬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읽기, 그리고 나서 이제 쓰기를 합니다. GRE가 좋은 점이 라이팅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s people rely more and more on technology to solve problems, the ability of humans to think for themselves will surely deteriorate. Do you agree or disagree? 한국말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난해해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다. 글 적는 형식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기는 할 텐데 보통 이런 argumentative writing은 적는 형식이 대충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intro, example 1, example 2, conclusion 이런 식으로요. 대략적인 형식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에 내용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주장을 펼치고 그 뒷받침을 하는 예를 찾아내서 설명하는 거가 은근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반대 입장이다. Technological advancement does not deteriorate humans' ability to think for themselves, but provides more data points for people to make better decisions. 이것이 제 주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예들을 뒷받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하늘을 보고 날씨를 추측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플에서 오늘의 날씨가 어떤지 바로바로 알 수 있죠.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우산을 챙기고, 해가 따가울 것 같으면은 선크림을 챙기고, 그리고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화번호를 다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느냐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제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도전과제가 영어도 영어이기는 한데 사실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정리해냈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생각해보세요. 한국말을 잘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스텝이 말할 거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딱히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좋은 주장과 뒷받침할 예제 근거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그리고 의견들을 접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조리 있게 영어로 잘 정리를 해서 한 바닥씩 에세이를 적는다고 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에세이를 2개씩 매일 적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 한국어는 아무리 찾아도 동의어 사전이 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면은 저 좀 알려주세요. 네, 영어는 동의어 사전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thesaurus.com이 진짜 제 lifesaver인데 여기서 단어장에 적어두었던 그런 단어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번 봤던 단어를 금방 기억해가지고 바로바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뜻의 단어 그때 분명히 사전에서 봤는데 라고는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어 뜻과 비슷한 쉬운 단어로 일단 동의어 사전에서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변덕스러운 capricious라는 단어를 외웠는데 C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해봐요. 변덕스러움과 의미가 비슷한 뜻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changing? 그럼 여기서 changing을 thesaurus.com에서 찾으면은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네요. 그러면 다른 단어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unsteady랑 좀 비슷한가? 그럼 그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capricious가 나오네요. 사실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그 단어 봤는데 하고 동의어 사전으로 찾아서 문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한 3번쯤 하게 되면은 그 단어가 정말로 내 단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리딩에서 인풋 그리고 장문에서 아웃풋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실제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건데 여기서 왜 함정? 제가 공부를 얼마나 시간을 썼게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도서관에 있기는 했는데 포트폴리오랑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영어에 시간을 썼던 거는 하루에 리딩 한 5시간, 장문 한 3시간 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8시간 정도는 영어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3달 반? 그러면은 약 720시간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의 1000시간에 가깝게 영어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I know. 장난이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게 시간을 투자해야지 내가 진짜 영어 실력이 늘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부하면서 첫 달은 진짜 내가 이 삽질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씩 했거든요. 캠블리에서도 첫 달, 둘째 달 지나가면서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분들이 꽤 계신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그 정체기를 버텨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이 엄청 많네요. 문법 강의 영상 만드는 과정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쯤 해가지고 문법 한번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그쯤에서 문법 공부를 한번 하게 되었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문법을 잘 알고 있으면은 내가 적은 글이 제대로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돼서 자가교정이 가능해지거든요. 좀 더 나은 문장으로 만들려면은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 이런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추가 옵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점수도 꽤 잘 받았고 좋은 대학원에 가게 되었죠. 유명한 대학원에 합격할 만한 점수를 받은 것도 좋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영어 공부를 해서 더 덕을 봤던 거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건축 디자인을 공부를 했는데 디자인 작업하는 거는 둘째 치고 학교 상향 자체가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론 수업이니 역사 수업이니 이런 수업들이 짜잘하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리딩을 다 하고 에세이를 적으려면 양이 꽤 많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미리 땡겨서 그 훈련을 해서 그랬는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리딩을 다 하고 에세이를 잘 써서 낼 수 있었고 덕분에 성적도 잘 받을 수 있었고요. 많은 학생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답변들 리스트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매번 강조하지 못하는 부분은 단기간 안에 실력을 확 늘리는 방법은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
그리고 아웃풋에 있어가지고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주는 것.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듣고 미드를 보고 이렇게 인풋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반면에 아웃풋, 장문이나 회화나 자기가 이렇게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행위는 그렇게 많이들 하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어렵기는 하기는 한데 이 부분이 없으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래서 강의와 영상을 많이 보고 인풋에 노력을 많이 들였다면은 꼭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문도 괜찮고 회화도 괜찮아요. 특히 회화 공부하시는 분들,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자신이 회화 수업 시간에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질문에 대답만 하는 것이랑 주도적으로 자기가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정말. 그리고 last but not least,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주는 것. 제일 베스트는 아무래도 자신의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자기 글을 자가 교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것이 아직 안 될 경우에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캠블리가 진짜 좋은 수단인 것 같고 캠블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글을 교정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은 인터넷에 보면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유학, 워킹 홀리데이,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이왕 한번 도전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아, 참 영어 공부 같이 할 수 있냐고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계속 조금씩 있는데 제 업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가르치는 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대신 캠블리에서 튜터 리스트에서 벨을 찾아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수업 영상을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상담은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캠블리 어플에서 저를 찾아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법 좀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빠잉!